혹시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강자 RFHIC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과 기대가 이 기업 하나로 쏠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일까요? 아니죠. 통신과 방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이 기대감을 어떻게 현실의 숫자로 바꿔놓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만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첫째, 왜 하필 지금 RFIC에 주목해야 하는지. 둘째, 어떤 엄청난 성장 기회가 있는지. 셋째, 그래서 숫자로 본 미래 가치는 어떤지. 넷째, 물론 리스크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지금 RFHIC일까요?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 그 중심에는 말이죠.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성장 촉매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5G의 진짜 성능을 내는 단독 모드, 즉 SA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4G망에 살짝 얹혀가는 게 아니라 진짜 5G 전용 고속도로가 쫙 깔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새로운 장비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장비를 공급할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통신업계의 거인 에릭슨과 방산 분야의 절대 강자 레이시온이 되는 점입니다. 이 글로벌 거인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기회가 왜 그냥 기회도 아니고 완벽한 기회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핵심은 바로 경쟁 구도가 RFHIC에게 정말 유리하게, 그야말로 판이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강자였던 NXP가 통신사업 부문에서 사실상 손을 대기로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쟁자 하나가 스스로 시장에서 사라져 준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 판도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죠. 공급자가 갑이 되는 소위 셀러스 마켓이 된 겁니다. 전 세계 통신사들은 부품을 구하려고 믿을 만한 파트너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RFHIC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바람까지 RFHIC 쪽으로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통신 부품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믿을 수 있는 비중국 공급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서 RFHIC의 전략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RFCC 상황을 보면서 2019년에 KW를 떠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5G가 막 시작될 때 KMW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KMW가 누렸던 그 폭발적인 공급자 프리미엄을 이제는 글로벌 5G SA 사이클의 중심에서 RFCC가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평행이론이라고 할 만하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트랙은 바로 통신 장비입니다. 기존 4G랑 섞어 쓰던 방식에서 순수 5G 전용망으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장비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주파수 재할당이 딱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에릭슨의 공식 파트너로 낙점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랠리가 기대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축, 바로 방산 부문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방산업체죠? 레이시온이랑 무려 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방산 계약은 한 번 맺으면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그야말로 든든한 캐시카우가 되거든요. 회사의 기초 체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통신의 에릭슨, 방산의 레이시온, 이 두 개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가동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수준이 아니죠. 시장에서는 이 두 곳에서만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RFHIC의 퀀텀 점프를 이끌 핵심 동력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모든 좋은 이야기들이 과연 구체적인 숫자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전망은 2026년부터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실적 전망을 보면요. 정말 가파른 계단을 오르듯이 성장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2025년을 디딤돌 삼아서 2026년, 2027년으로 가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강력한 전망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2025년에 예상 매출 1,856억 원에 영업이익 305억 원. 근데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요. 매출이 2,545억 원,
영업이익은 거의 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수익성이에요. 2027년에는 예상 영업이익률이 무려 21.9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알짜로 돈을 정말 잘 버는 회사로 차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투자는 없겠죠? 이렇게 좋은 전망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저울처럼요. 한쪽에는 엄청난 구조적 성장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수주 지연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통신사들의 투자 계획이라는 게 외부 변수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계약이 좀 늦어지거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지금 주가에는 미래의 엄청난 성장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장이 시장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RFHIC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력과 시장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아주 이상적인 균형을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딱 RFHIC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는 톱니바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경쟁 구도와 지정학적 흐름이 만들어준 최적의 시장 환경이라는 톱니바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에릭슨과 레이시온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순간 지금 시장에 가득한 기대감은 곧 압도적인 현실의 숫자로 증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FHIC를 둘러싼 이 뜨거운 기대감, 과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